안녕하세요. 파이어죠. 대파입니다. 파마입니다. 이번에는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3부 이 시점의 파이어족의 기본 정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2020년 전염병으로 확 바뀐 직업 패러다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때죠. 네, 맞아요. 이걸로 인해서 분명 바뀌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부, 2부는 좀 우울했어요. 그쵸? 시장 상황이 좀 우울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좀 얘기할 때 많이 웃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1부, 2부 찍으면서는 이렇게 최대한 안 웃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3부에서는 원래 저희 스타일대로 다시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어족은 원래 1년의 생활비의 25배를 모아서 이른 은퇴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파이어족이라는 것이 FI,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립 부분과 RE, 그러니까 Retire Early, 그러니까 이른 은퇴 부분으로 좀 나뉠 수가 있어요. 뭐 같은 말이기는 한데,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을 통한 이른 은퇴죠. 근데 이른 은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른 은퇴가 더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파이어족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이어족이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전염병도 돌았고 어떻게 보면 불황도 왔고 이 시점에 파이어족이라는 이런 운동의 기본 정의를 생각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이어족의 원래 기본 정의,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처음 생겨난 게 미국에서 1990년대에 시작된 운동이죠. 네,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게 막상 급속도로 퍼져나간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파이어족의 삶을 꿈꾸면서 급속도로 이게 퍼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그 이유가 생각해보면 예전하고는 달라진 직업관. 뭐 예를 들면 요즘은 평생 직장? 이러는 개념이 없죠. 네. 평생 직장이라는 거 없어진 지 오래가 됐고 회사에서 나를 원해도 내가 아직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도 나부터도 좀 더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직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게 현대의 직업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번 불황과 어떻게 보면 전염병과 접목하면서 바뀐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지금 아마도 이거를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미 지금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거는 배달 음식 그리고 택배 서비스. 사람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네, 우리가 지금 밖을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을 접촉해서 아무래도 전염이 되는 거니까 집 밖으로 최대한 안 나가려고 하죠. 특히 아이 엄마들은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교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집 개관- 밖으로는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개관과 계약이 다 늦어졌죠. 네. 근데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 작은 음식 가게들, 자영업자들. 네, 자영업자들이 하는 게 잘 안 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대형 쇼핑몰 이런 데도 예전에는 자영업자 작은 그 음식점들이 큰 쇼핑몰에 사람들을 다 뺏겼어요. 네. 거기 가면은 완전 그냥 원스톱으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여가 생활을 거기에서 다 즐기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는 대형 쇼핑몰도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가게 됐죠. 맞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재밌었던 게 저희가 경기도에 살잖아요. 저희가 항상 좋아하는 게 커피를 내려서 뒷 공원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건데 공원에 정말 사람이 없거든요. 이번에 전염병이 돌고 나서는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이 아니라 공원에 사람들이 한 10배 이상은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막 운동을 해요. 거길 걸어 다니면서. 예전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밀폐된 장소가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죠. 그죠. 다 이제 밖을 걸어 다니기 시작을 해요. 이것도 바뀐 거죠. 그리고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또 못 가기 때문에 모든 생필품들을 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택배 박스가 엄청 쌓이고 택배 기사님들 힘들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도 자영업이 힘들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영업은 직접 사람이 문을 열고 방문을 해서 음식을 사 먹는 오프라인 매장. 네, 오프라인 매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급속도로 힘들어지겠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잡힐 거라고 봐요. 그렇긴 하지만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이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네. 배달 앱으로 음식 배달은 저 같은 경우도 하지만 몰이죠. 이마트 몰이라든지 롯데 몰이라든지 그렇게 인터넷 몰에서 장을 보질 않거든요. 아, 그렇죠. 장은 마트에 가서 보죠. 네, 제 세대만 해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선한지, 고기도 뭐 달걀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괜찮은지 눈으로 보고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전염병을 계기로 마트를 안 가게 되니까 그 앱을 깔아서 그걸로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네, 신선식품마저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게 되는. 근데 주문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참 신선하고 빠르고 편합니다. 예, 무겁지도 않고 대형 마트 가면은 차 주차 어디다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집 앞에 딱 오잖아요. 네, 요즘 새벽 배송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맛본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보면 처음에는 막 쿠폰을 줘요. 그래서 한 번 결제하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고 나면 그 뒤는 쉬우니까요. 잡은 물고기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거는 이번에 이 바이러스를 계기로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됐죠. 아무래도 그분이 아파서일 수도 있고 회사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소독이 핑계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재택근무의 확률은 확 늘었죠. 네, 우리나라는 재택근무를 하려면 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회사 자체가 재택근무의 직원들을 돌리려면 네. 왜냐면은 우리 시스템 자체가 일단 만약에 뭐 A라는 기업이 있으면 기업 빌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로 걸어서 출근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들어가잖아요. 그 안으로. 그렇게 하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면 재택근무를 할까? 이 사람들을 다 자를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지만 그건 미국 경우겠다. 우리나라는 너무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맞아요. 나는 디지털 노마드는 프리랜서나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많이 모이지 마라. 회사에도 웬만하면은 뭐 유급휴가, 무급휴가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는 어떤 블로그 이웃도 처음에 한 달은 50% 월급을 받고 재택근무를 하고 그 다음 달은 무급으로 휴가를 가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재택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돌아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오너라면 이번 기회에 인원을 감축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가 유연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 빌딩, 그거 돈도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또 이번 기회가 참 기업에게 좋은 게 뭐냐면 재택근무를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요를 해서 무급으로 한 달 쉬고 나와 이렇게 한다면 노조들이 일어날 일인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건강에 위협을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참 묘해요. 이번 기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테스트 기회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예로 어떻게 보면 그 은행이 있었죠. 굉장히 큰 K은행에서 파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파업했었죠. 노조 파업했었죠. 네. 근데 그 파업을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당겨서 하루 만인가 그만뒀죠. 3일 파업하기로 했었는데 하루만 파업을 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정상 출근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원래는 파업을 하면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고 이게 심화되면은 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어땠나요,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별로 불편이
불편이 없는 거예요. 네. 이 불편이 없었던 거는 온라인으로 거의 처리를 하기 때문이죠. 노조 측이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모습을 본 다른 은행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은행의 지점을 빠르게 줄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온라인으로 돌아가게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통장까지 다 발급을 해주는 ATM기를 각 은행에서 이제 비싼데 네.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기기보다 몇 배가 비싸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구에서 해야 될 일까지 이제 할 수 있는 ATM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근데 그 기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은행이 아까 그 파업을 한 은행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한번 테스트를 한 거죠. 그쵸. 비쌈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처한다는 거. 이거는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죠. 어떤 도의적 책임이 없다면 기계는 아프지도 않고 연차를 줄 필요도 없고 그쵸. 고용노동부에 불려갈 일도 없고 잠도 안 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떠한 컴플레인도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맛을 보고 인력들을 자르려고 할 테고 더 이상의 사람을 뽑지 않으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는 이유는 지금 뭐 AI나 어떤 기계가 우리의 직업을 뺏어간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직업이라던가 이런 직군이나 산업군이 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번 전염병 사건으로 인해서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 왜 파이어족의 기본 정신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파이어족의 어떤 생각, 어떤 입장에 맞추어서 직업군에 대해서 바라봐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대파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기계들이 다 우리 직업을 뺏어가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느냐, 백수로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죠. 이 직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직업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때까지의 직업, 9시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직업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크리에이터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예전에는 없었던 직업이잖아요. 없었던 직업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약 전염병이 돌 때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 일은. 그렇죠. 또 재택근무를 한다면 분명 재택근무를 할 때 필요한 시간 체크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직업분들도 벌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또 거기도 주식의 유망한 종목으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은 다 연결이 돼요.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직업을 얘기하지만 옮겨갈, 패러다임이 옮겨갈 그 직업군이 결국은 뜰 거고 내가 그쪽 직업으로 옮겨가든지 거기에 투자를 하든지 뭔가의 이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 많이 듣고 우리에게도 지금 들어서 알게 됐다 혹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장인들이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요. 몸적으로 피곤하든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곤하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함에도 여기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파이어족이 좋은 점이,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라 함은 우리가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조기 은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조기 은퇴를 하고 나이가 뭐 35이나 40, 45세 조기 은퇴를 해버리고 평생 띵까띵까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파이어족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거기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직업으로 찾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희처럼 내가 별로 하고 싶다고 생각을 미처 안 했지만 흐름이 유튜브로 가는구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파이어족의 가장 좋은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들은 이렇게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어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택근무를 권유를 한다거나 어떤 기계로 ATM기로 대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대처를 점점 해 나가는데 개인들은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세상이 오면 갑자기 온 것처럼 덜컥 겁을 내면서 어떡하지 하고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으로 계속 갈 수가 없다면
나의 지식이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콘텐츠화를 만들던지 이제 바뀌는 패러다임 쪽의 직업군에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라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게 파이어족이든 아니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파이어족이 돼 보니까 파이어족의 이점은 시간이 있어서 이 사태를 그냥 천천히 관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죠. 네, 저는 이번 경제 위기를 보면서 이제 아직 뭐 경제 위기의 기억 정도 온 거죠. 그쵸? 이게 언제 빠져나갈지 어디가 최한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저는 정말 깊게 체험하고 싶거든요. 이번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자산이 불어났구나? 좀 줄어들었구나? 뭐는 좋았구나? 이거를 느껴보고 싶어요. 경험치를 늘리고 싶다는 거네요. 네, 이렇게 내가 약간 투자에 젖어 있으면서 이 경제 위기를 겪은 거는 지금이 처음이니까요. 근데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찬찬히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재산이 많지 않아도 아, 지금 여기 있는 자산을 이쪽으로 옮길까? 어쩔까? 대표님이랑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직업도 마찬가지죠. 파이어족을 준비하던 안 하던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종이 흘러가는 흐름에 순응을 하면서 잘 쭉쭉 뻗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인가? 그것이 아닌가? 이거를 계속 보면서 파악을 해야겠죠. 네. 이번 전염병은 단순하게 내가 걸렸다, 안 걸렸다. 어느 나라에서 가장 대처를 잘했다, 안 했다는 그건 나라적으로 칭찬받을 건 칭찬받고 아닌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생각보다 빠르게 그 다음 세상이 올 것 같아요. 5G 뭐 세상이라던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특히 전염병 같이 사람을 접촉하는 대면하는 모든 직업군들이 이번을 계기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런 기술력은 이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 인정받았던 직업만이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직업은 소멸되는 직업이 있고 새로 생기는 직업도 많다. 근데 새로 생기는 직업은 기성세대들이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경제적 자립을 통한 우리 파이어족 같이 시간을 좀 미리 사둔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 내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는 경제적 자립으로 인해서 시간의 자유를 이루어서 그 시간의 올바른 투자로 나의 삶을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이 부분이 파이어족으로 살아보니 참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분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지금 파이어족을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예파님들은 분명히 지금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미래를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젊을 때일수록 더 없죠. 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미래를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만큼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달라지는 직업의 패러다임을 얘기하면서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내가 투자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큰 눈으로 오버뷰를 해야 어떤 직업이 뜨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좀 큰 눈으로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지막 3부 지금 이 시점에 파이어족의 기본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달라지는 직업 패러다임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 잘 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